어떤 분이 긴 병을 앓고 있는 분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새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떠한 새로운 병이 생겼어요. 동의학의 치료 원칙은 긴 병을 치료하던 중에 새로운 병이 발생하면 그 새로운 병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 긴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야 되는데 때때로 시청자님들의 질문을 같이 토론을 하잖아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미국에서 한 독자께서 주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주셨고 그리고 유튜브에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봅니다. 아주 심각한 병증을 이렇게 문의해 오셨어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없고 세상에 많이 번지고 있는 담적이라는 위장관 질병에 시달리는 환우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끔 만나는 7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오래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 하여 하소연하는 바 이제는 몸이 간경화 말기 환우처럼 야위고 음식은 조금씩 먹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몸은 여위역하고 있습니다. 이 환우의 말에 의하면 바쁜 미국 생활에 음식을 절제 있게 취하지 못하고 시간이 아니라 일에 맞추어 식사를 포식하기도 하고 절제 없는 식습관으로 결국 이 병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담적이라는 위의 병에 대한 발생 기전과 그 발전 과정 및 치유의 과정을 삼자석요법에 의한 구체적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것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글이고 제게 카카오톡으로 어떤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담적이라는 병이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다. 저는 이 데이비스 리 선생님의 그 질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병이 있네요. 담적, 먼저 우편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담자의 뜻은 담, 가래, 천식, 뇌전증, 전간, 그리고 위장병, 적자는 쌓을 적, 쌓다, 모으다 등등의 뜻이 있네요. 한의학 대사전을 통해서 담적이란 어떠한 질환인가 찾아보았습니다. 한의학 대사전, 담적, 적이라는 병 중에 하나, 담이 가슴에 몰려서 생긴다. 끈적끈적한 가래가 마르면서 기침할 때 잘 뱉어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잘 뱉어지지 않는 담이 있다. 기침할 때 잘 뱉어지지 않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은근히 아프다. 가래를 삭이면서 폐기를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도담탕이나 중력 달담환 등을 쓴다. 한의학 대사전에는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와 같은 것, 실체가 있는 병이에요. 실체가 있는 병. 음식을 먹다가 식도에 꽉 막혔어요. 그러면 응급처치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면 콱 하고 토해내죠. 택 하면서 토해내잖아요. 이 요법을 시료하면.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것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실체가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가 가래래요. 데이비스 리 선생님의 내용에 보니까 세상에 많이 번지고 있는 담적이라는 위장관의 질병, 세상에 많이 번지고 있대요. 마치 유행하듯이. 오늘날 담적병에 의한 위장병 질환, 그것도 괴질로서의 위장병 질환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대요. 다시 읽어드리죠. 세상에 많이 번지고 있는 담적이라는 위장관의 질병에 시달리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6월 1일자 카카오톡으로 미국에서 보내주신 내용. 여기 보니까 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주셨어요. 그래서 클릭하니까 2009년의 한 기사예요. 헬스조선에서 어떠한 책을 리뷰하면서 낸 기사인데 그 책은
헬스조선 출판부에서 발행한 책. 그런데 그 책 내용이 거의 요약본 형태로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인터넷 주소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고요, 이러한 심각한 질환들이 담적으로도 생긴대요. 두통, 어지럼증, 메니에르스병, 제2형 당뇨병, 간경변증, 동맥경화, 건망증과 치매, 신장증후군, 관절염, 우울증, 알코올 중독, 구취, 스트레스성 폭식, 배체트시병, 피부 오염과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 어깨 통증, 담결림, 자궁 근종이나 만성 자궁염증, 잦은 방광염, 그리고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등등이 담적 때문에 생긴대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리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주신 질문에 의하면, 아니 이 병은 위장병이래요. 그런데 오늘날의 난치성 질환은 다 열거되어 있어요. 이게 다 담적 때문이래요. 담적이 쌓이면 이런 병에 걸린대요. 헬스조선의 기사에 보면 한 책을 리뷰한 거예요. 말씀드렸듯 헬스조선 출판부에서 출간했어요. 저자는 한방병원을 운영하시는 한의학 박사예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한 분이 당신의 책에서 담적 병에 걸리면 이러한 난치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목이 담적, 노폐물 독소가 위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구글 검색으로 담적, 노폐물 독소가 위를 공격하고 있다 써놓고, 한글로 써놓고 클릭. 담적이란 과식이나 폭식, 급하게 먹는 습관으로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서 다 분해되지 않고 노폐물, 괄호 열고 미즙, 그 미즙이 항상 남아 만들어진 독소가 위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투과해 외벽 미들존에 쌓이면서 서서히 붓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다. 이 병증을 이해하기 위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키워드별로. 즉, 이 내용에서는 키워드 1, 노폐물로서의 미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의학용어로 영문 표기로는 커임이라고 합니다. 커임. 두 번째 키워드, 위와 장에서 커임, 즉 미즙이 투과되어 병변을 야기한다. 일단 여러분들도 키워드 한번 정리해 가시면서 같이 토론해 보십시다. 데이비스 리 선생님은 특히 이제 위장의 위벽을 살펴보라. 위염, 위궤양 같은 점막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진행되고 있다. 만성 신경성 위장 질환의 원인인 담적을 치유하라. 담적이란, 방금 읽어드린 내용, 담적이란 과식이나 폭식, 급하게 먹는 습관으로, 여기까지만 우선. 그러면 저는 이 병에 노출돼도 엄청난 병에 노출되었을 것 같아요. 저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저는 짜장면 1분이면 먹고요, 냉면 30초면 먹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담적이란 과식이나 폭식, 급하게 먹는 습관으로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서 다 분해되지 않고 미즙이 항상 남아 만들어진 독소가 위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투과해 위벽 미들존에 쌓이면 서서히 붓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키워드 세 번째, 투과된 미즙이 미들존에 쌓이면 위벽이 붓고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러니까 연동운동을 잘 못하죠. 연동운동을 잘 못하니까 당연히 위장병이 생기죠. 위장 속살 조직의 발견과 새로운 유형의 위장병 발생 기전. 이 책에서는 말하기를 단순히 5겹으로 조성되어 있는 위벽의 중간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부분에 어떤 기능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위장 점막의 속살 조직, 위장의 새로운 발견. 위장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 3mm에서 8mm 정도의 두께와 5겹으로 형성된 입체적 조직이다. 점막 외벽으로 들어가 보면 얇은 조직 안에 대단히 복잡하고 세세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시경이 못 보는 위장의 세계, 이곳엔 몸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을 자랑하는 갈트라는 면역계와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계 등 가장 정예화된
군대 조직과 정보기관이 위장 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시경이 못 보는 위장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 미묘한 구조이고 기능 또한 오묘한데, 이렇게 고도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위장의 미들준이 손상되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위장병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각종 전신질환의 온상이 된다. 특히 이곳의 손상은 각종 유해물질과 독소에 대한 정화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독소가 몸으로 유입되어 많은 질병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내용에서 제시한 키워드 네 번째, GALT. GALT는 무엇의 약자냐면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 한글로 표현하면, 아니 한자로 표현하면 장, 대장, 소장, 위장 할 때 장, 점막 관련 림프 조직이라는 말이에요.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GALT라는 면역계 말고도 위장 내에 군대 조직과 정보기관이 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것과 유사해요. 아마 우리 방송 보실 리 없겠지만 이 책의 저자 혹시 우리 방송 보시면 내 뜻을 정확히 읽었구만 하실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거 아니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GBA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 몸에는요 뇌가 두 개가 있어요. 제 대가리입니다. 제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뇌, 그리고 복뇌, 복부에 존재하는 브레인이 있어요. 그걸 gut brain이라기도 하고, 뇌와 복부의 뇌가 서로 연결해서 신경연락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 축을 gut brain axis라고 합니다. gut brain axis. 그것이 아마도 군대 조직과 정보기관이 위장 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 몸 전체가 건강으로 가느냐 아니면 질병으로 가느냐의 관건이 된다. 급식, 폭식, 과식, 독성물질이 미들전을 손상시켜 담적병을 만든다. 내시경 이면세계를 살펴볼 때 위장 질환의 범위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내시경상의 소견 정도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곳의 발견으로 기능성, 신경성, 과민성 등과 같은 애매한 이름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몸 최대의 사건, 점막이 깨지다. 미들존 손상은 위장 점막이 깨지면서 진행된다. 내시경상의 위장 점막 표면은 분홍색의 주름과 위액으로 맨들맨들하게 보여지지만 확대해 보면 양손을 깍지 끼웠을 때 손가락이 맞물린 것처럼 세포 사이사이가 아주 친밀하게 짜여진 치밀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여기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손을 이렇게 깍지 꼈어요. 꽉 낀 상태. 그런데 이것이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기능을 발견했다. 이것은 서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논문이 나오지 않았다. 서의학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다. 그 기능을. 어쨌든 그 세포 사이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 문이 있다. 이것이 위장의 벽 5겹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상피 조직, 여기는 외부 조직. 그러니까 미들존, 이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들존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이 있더라. 흡수작용이 있더라. 키워드 6번째, 점막과 미들존이 깨지면 담적병이 발생한다. 신기한 현상은,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 깍지 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조직은 이러한 기능이 있대요. 신기한 현상은 치밀 결합 틈새에는 마치 공항에서 검사에 통과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져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문들은 유해 독소나 미처 분해되지 못한 고분자 물질들이 있으면 닫혀서 독소가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잘 분해된 좋은 물질들이 있으면 열려서 영양분이
간장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7번째 키워드, 깍지 낀 형태의 미들존은 건강한 상태에선 영양을 흡수하고 불건강한 상태에서는 독소를 흡수하여 담적병을 일으킨다. 이건 완전히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주장이에요. 혁신적인 주장. 이것을 그야말로 논문으로 증거해서 해부생리학적, 케미컬적 그 변화를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관찰해내면 이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감이에요. 진짜 엄청난 혁신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키워드별로 정리한 것. 첫 번째, 담적병은 노폐물로서의 미즙, 즉 가임, 그것이 원인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위와 장에서 투과되어 병변을 야기한대요. 세 번째 키워드, 미들존에 미즙이 쌓이면 위벽이 붓고 딱딱하게 굳어진대요. 네 번째 키워드, 이 위장 내에는 GALT, 즉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라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광범위한 면역 기능을 발휘한대요. 장 관련 림프 조직. 다섯 번째, 군대 조직과 정보 조직이 위장 내에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어떠한 내용과 유사할까 보니까 그것이 복내 축이에요. 그것이 위장 내에 존재한다. 위장 내에. 여섯 번째, 점막과 미들존이 깨지면 담적병이 발생한다. 끝으로 일곱 번째, 깍지 낀 형태의 미들존. 건강한 상태에서는 영양을 흡수하고 불건강한 상태에서는 독소를 흡수하여 담적병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정리한 7가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두통, 어지럼증, 메니에레스병, 제2형 당뇨병, 간경변증, 동맥경화, 건망증과 치매, 신장증후군, 관절염, 우울증, 알코올 중독, 구취, 스트레스성 폭식, 배체트시병, 피부오염과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 어깨 통증, 담결림, 자궁근증이나 만성 자궁염증, 잦은 방광염, 그리고 전립선 질환.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은 난치병, 어마어마한 난치병들을 다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이비스 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줄거리를 살펴보니까 담적병이 어마무시한 병이에요. 이 내용은 2009년 04월에 헬스조선에 리뷰 기사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 30일자 연합뉴스에서 역시 한의학 박사 한 분을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한방병원을 운영하시는 한 원장님의 리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적 또는 담적 위장병의 실체, 이거 잘 봐주세요. 흔히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고 혹은 배가 늘 아픈 경우 한의원에 가면, 이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시. 흔히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고 혹은 배가 늘 아픈 경우 한의원에 가면 식적 또는 담적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음식물이나 담이 위장이나 장에 쌓여서 그러한 것일까? 사람의 위장이나 장은 해부학적 구조상 음식물 찌꺼기가 쌓일 수 없다고 한다. 식적이나 담적은 만성적인 잘못된 음식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위장장애 증상을 관념적으로 명칭하는 것이다. 즉 위장의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식적, 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위장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긴 위장병을 식적, 담적병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요점, 담적은 만성적인 잘못된 음식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위장장애 증상을 관념적으로 명칭한 것이다. 데이비스 리 선생님, 이거요 6 or 9, 9 or 6, 뭐예요 이거?
6예요? 9이에요? 분명히 2009년 4월 8일자 헬스조선에서는 한의학자의 말을 빌려서 담적 노폐물 독소가 위를 공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다른 한의사의 말을 빌려서 식적 또는 담적 위장병의 실제, 한의원에 가면 위장장애 질환을 대부분 식적 때문에 그래요, 담적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그 실체는 실제 어떠한 담적과 같은 실체가 있는 물질이 위나 장에 쌓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해부학적 구조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단지 한의학적 용어로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위장병을 그거 식적이에요, 그거 담적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단지 관념적인 명칭에 불과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 or 9? 어떻게 생각하세요? 9 or 6?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옵니다. 데이비스 리 선생님, 그러니까 어떠한 책을 보거나 논문 같은 것을 볼 때는요, 잘 비교 분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담적병의 실체, 여기 제가 열거한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키워드.